안녕하세요. 저는 백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서비섭이라고 합니다. 네, 입추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죠? 힘들었던 더위도 조금씩 견딜만 해지는 것 같아요. 서 선생님께서는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벽 운동도 하고 복지관에서 열리는 강의도 찾아다니면서 바쁘게 보냈어요. 오늘은 저한테는 생소한 책들을 접하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반갑네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이달부터는 온전히 우리 시니어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책을 좋아하시는 서 선생님과 함께 시니어들에게 이렇게 좋은 책들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우선 이달에 소개할 책들이 어떤 책들인가요? 모두 5권의 책입니다. 우리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걷는다면, 천재의 식단, 빨강이들, 진짜 멋진 할머니가 되어버렸지 뭐야, 좋아하는 거장의 문장들 하나쯤, 이렇게 5권입니다. 그럼 우선 백순원 씨가 첫 번째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책은 우리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걷는다면 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의 죽음에 관한 책의 내용입니다. 서 선생님께서도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예, 반려동물로서는 좀 큰 진돗개 2마리, 세파토 2마리를 집 지킴이로 키우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대형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는 반려동물을 키웠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친척 오빠가 준 강아지를 안고 겨울에 한강다리를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때 그 강아지한테 정을 많이 쏟았었지요. 이 책의 저자는 제프리 마송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죽음이 인간 죽음만큼 슬프게 느껴진 이유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데리고 있는 개들은 어미개들입니다. 혼자 남은 아비개는 안쓰러워 딸 집에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슬프셨겠어요. 예, 작가인 제프리 마속은 이 책에서 우리가 반려동물의 죽음에 왜 그토록 마음 아파하는지, 그들과의 마지막을 위한 순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득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효리 씨가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반려견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부부가 함께 며칠을 더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반려견과 함께 될 수 있으면 더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잔디밭에 뉘어둬 보면서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었어요. 그렇게 느낀 백여사의 마음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개는 우리보다 수명이 짧아 우리가 보내주지요. 우리에게와 가족이 되었고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기도 하지요. 네, 이 책은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동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 있죠. 다음은 어떤 책인가요? 네, 맥스 누가비오와 폴 그레아르 천재의 식단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죠? 식단만 바꾸면 천재가 될까요? 매우 궁금한 책입니다. TV 프로그램의 사회자였던 저자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건 50대의 원인불명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효가 동양의 미덕인 줄만 알았는데 온 인류 공동 인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의학적이 아닌 식습관에서 답을 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천재로 자식들 키우고 싶으신 부모님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읽고 싶은 책이네요.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인 폴 그레알 박사와 함께 10년 동안 전 세계를 발로 뛰면서 찾아낸 연구 결과를 이 책 천재의 식단으로 완성해냅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고 명확한 지침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시니어들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네요. 시니어 여러분, 이 책을 꼭 강추합니다. 여러분, 건망증이 심해졌고 가끔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드신가요? 열심히 운동을 해도 몸이 붓고 뱃살이 줄지 않는다면 이 책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소개할게요. 제목이 빨강이들이라는 책이고 그림책입니다. 조혜란 작가가 멋진 할머니들의 건투를 비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는군요. 아, 마치 동화책 같은 이미지인데요. 맞아요. 동화 작가입니다. 서 선생님께서는 혹시 바느질을 해보셨나요? 예, 가끔 내 마음에 맞게 모자 옷 등을 바느질합니다. 네, 구석기 시대는 뼈로 바늘을 만들어서 가죽 옷을 꿰매 입었답니다. 참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이 바느질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일로만 여겨졌지요. 작은 공방에서 느릿느릿 진행되는 손바느질 작업을 두고 여성이 가족을 위해 잠수하는 희생과 인내의 상징으로 부르면서 그 당시에는 당연히 예술적인 행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바느질이 성차별적인 태도와 맞서 바느질의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군요. 러시아계 이민자의 작품인 할머니의 조각보라든가 흐미엘레프스카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그 책은 자투리 옷감으로 만든 수수께끼 그림책입니다. 이런 분들의 작품들은 다양한 인종의 어린이들을 친구로 엮어주는 역할도 했다는군요. 예, 저는 어머니께서 바느질하고 옷을 만들어 주시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이 기억나네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영국에서 온 다이빙 선수가 뜨개질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조혜란 작가의 빨강이들은 우리 여성들의 생애사를 바느질하는 예술 행위로 새롭게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할머니들이 빨간 버스를 타고 단풍놀이를 떠나는 이 한 권의 그림책에서 할머니는 여성이다. 할머니는 인간이다. 할머니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 이 책을 손주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서 선생님께서 직접 읽으셨던 책을 소개해 주세요.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제가 흥미롭게 읽은 이 책은 좋아하는 거장의 문장 하나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저는 좋아하는 작품과 싫어하는 작품을 오로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편식하듯이 편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는 작가의 인성 및 인생관 위주로 작품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의 작품이 있을까요? 우선 괴테, 헤세, 헤밍웨이, 단테, 토스토옙스키, 프로스트 같은 대문호의 작품들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주옥 같은 문장들을 대하면서 다쳤던 저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숨통이 트는 것 같은 희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분들의 작품들을 쓰게 된 배경, 그분들의 철학관, 인생관, 이성에 대한 솔직한 고백들을 읽으며 작품 못지않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한 권의 작품을 쓰기 위해 얼마나 고뇌를 했으며 상고를 치르는 여인들처럼 괴로워하기도 하였는지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네. 혹시 특별히 생각나는 작가들이 있으실까요? 예, 에밀리 브론테 자매들입니다. 에밀리 브론테, 살럿 브론테, 앤 브론테 세 자매들은 주변과 단절된 환경에서도 폭풍의 원덕, 제인 에어, 아그네스 글레이 같은 주옥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녀들의 영감이나 끊임없이 추구하는 상상력들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그동안 전혀 듣지 못했던 작가들의 이름도 알게 된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주옥 같은 문장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문장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괴테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끈다. 색택지베리가 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볼 때만 볼 수 있다. 해밍웨이의 책만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없다. 프란츠 카프카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은 일상이다. 여자는 사랑 때문에 죽지 않는다. 사랑의 결핍으로 서서히 죽어갈 뿐이다. 누 살로메가 한 말입니다. 작화와 작품을 구분해서 생각하라. 프루스트.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조르드 상드. 생각은 나는 대로 문장만 소개해드렸지만 현재 읽어도 공감이 가는 수백 년 전의 거장들의 생각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당장 구입해서 읽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할게요. 이 책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틀 동안 다 읽었어요. 우선 제목은 진짜 멋진 할머니가 돼볼지 뭐야이며 작가는 김원희 씨입니다. 우리가 같은 연배인 70대라서 더 흥미로웠어요. 짧은 에세이나 일기 같은 단순함과 솔직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글인데요. 그녀는 65세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은퇴 후에는 늘 꿈꿔왔던 자유여행을 시작했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작가는 20여 개국을 자유여행하면서 시작했죠. 그녀는 여행하면서 만난 75세 일본 할머니가 혼자 여행하면서 언제 어느 나라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다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필로 쓴 화장 허가서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셨다는군요. 어느 나라에서는 화장을 하고 6월만 고향에 보내달는 내용이었대요. 정말 용기 있는 할머니시군요. 저는 죽음을 고향에서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자의 영혼이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꼭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작가는 나이 들어 여행한다는 것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낯선 나라로 여행을 떠나 좌충우돌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떠나기 전에 무료하고 짜증났던 시간과 그 자리가 그래도 나에게 가장 편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답니다. 다시 돌아오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성실히 논의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깨우침이라고도 했습니다. 서 선생님, 여행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행 다녀오시면서 떠나기 전보다 좀 더 색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참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찾는 것이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라고 하면은 보통 회색빛을 떠올리게 되는데 희망의 빨강색으로 변신하게 한 작가의 헤아리 놀랍기만 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 다리만 떨리고 가슴은 떨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80 혹은 90이 되어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슴이 설레고 좋은 글을 읽으면 감동을 받는 건 여전하지요. 작가는 오히려 젊었을 때는 흘리지 못한 눈물을 나이 들면서 흘리고 있다고 하네요. 용감하게 노년을 맞아 여행을 즐기고 정보학교 강사도 일하면서 바쁘게 사는 필자를 간혹 돈이 엄청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책 외판을 하며 개에 물리기도 하는 우리 세대의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답니다. 40년 동안 시어머니도 모시고 아직도 남편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 이분에게는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되지 못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노년이 겪는 유체적인 문제들을 안고 계시죠? 불편한 육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죠. 자녀에게 무조건 희생이 아니라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 환경에 맞춰 자신을 사랑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의 말미에 100살이 되어도 캐리어를 끌 수 있고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며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 허황된 꿈이어도 좋다고 말하네요. 이 책을 이 여름에 꼭
읽도록 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힘이 부쩍부쩍 솟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저도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도서관이나 공공장소가 이용이 제한되어 좋아하는 책 시집을 들고 강과 산으로 다녀봅니다. 네, 여러분. 9월에도 우리는 또 다른 책 5가지의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